네, 성공투자 오증시 2부 첫 코너는 좀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투자자문사 대표에게 성공투자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더 퍼블릭 투자자문 김현준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학교 투자 동아리 출신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네. 투자자문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영한, 좀 젊은 조직에 좀 힘찬 그런 기운에 대한 또 기대가 있는데 더 퍼블릭 투자자문 회사 소개를 해주신다면 좀 어떤 회사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학교 친구들끼리 창업한 회사고요. 고려대학교 투자 동아리 출신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바른 투자의 가치를 대중에게 제공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회사를 네. 이끌고 있고요. 이 가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수익률로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연 목표 수익률을 26%로 잡고 지금 5년째 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 설립 이후에 목표 수익률 26% 좀 네. 꾸준하게. 사실 2015년도 하면은 바이오주들이 날아갈 때죠. 네, 중소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네. 좋았었죠. 그리고 나선 사실 시장이 힘들기도 했었고, 그런데 네. 꾸준하게 이제 고수익을 내고 있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또 모신 이유기도 하고요. 네, 그런 좀 네. 이유, 배경, 비결이 뭘까요? 저희가 과거 이제 10년 동안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연복리 2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게 뭐 특별한 비결이랄 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좀 소외된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달리 좀 긴 호흡으로 투자를 네. 하기 때문에 시장의 반대편에 서서 주식을 발굴할 수 있었던 게 좀 기점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길게 시각을 갖고 가기가 쉽지가 않은 장이죠. 네, 왜냐하면 네. 워낙 이제 테마별로 수만남매가 빨리 돌다 보니까 이거 사면은 저게 또 올라오고 네. 그래서 사실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고 급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오히려 이제 소외된 종목들을 찾아서 길게 지켜보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특히나 네.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종목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종목의 선정 기준이 그럼 뭘까요? 네. 소비자분들, 일반 투자자분들도 사실 쉬운 방법인데요. 네. 본인이 어디다 돈을 쓰는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주식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공부를 해서 그냥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결국 기업이 돈을 벌어야 주가가 오르는 거고. 내가 어디에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느냐를 그렇죠. 보자는 내가 거죠. 옷을 많이 산다면 그 브랜드에 투자해 본다든지, 요새는 요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하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찾아보는 그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저희 회사도 실제로는 책상 앞에 앉아서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면서 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게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소외된 종목들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정말 내가 어디에서 소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특히나 여기서 이런 트렌드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비주얼을 또 네. 굉장히 오랫동안 6년째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어요. 네, 뭐 맞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뭐 시장에 워낙 이제 네. 핫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런 흐름을 읽어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네. 이러한 전망도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언제까지 보유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네.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회사를 한 6년, 7년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미 10배 정도 주가가 올라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키워드가 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꼭 사용해야만 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이 없다고 하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가격을 상당히 올린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더존 비존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앞으로 신제품을 내는 위아고라는 제품이 상당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은 비싸 보이지만 네. 사실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언제까지라고 하기보다는 이 제품군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이해하고 열광할 때쯤에 저희는 이제 매도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또 볼 수밖에 없겠죠. 좀 일단은 기다려야죠. 지금도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럼요. 이야기에 대해서 해주셨고 오늘 또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더존 비존 좀 유일하게 저희가 이제 갖고 계신 종목 안에서 좀 짚어봤고요. 해외 일명 상품도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수익률은 어떤가요? 지금 국내 수익률이랑 비슷하고요. 저희가 연초 대비 국내는 35% 정도 수익률이고 네. 해외
상품은 41% 정도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국내랑 투자하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해외라고 해서 수익률이 더 높거나 낮지 않고 네. 해외에서도 그 나라 사람이라면 내가 이 제품, 이 서비스를 꼭 써보고 싶다. 또는 이 제품이 없으면 내가 그 나라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어렵겠다 하는 것들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한 가지만 종목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전화를 해서 배달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그렇죠.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거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외국에서는 이 기업들이 이미 상장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고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상장이 안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상장은 되어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음식 배달을 누가 시켜 먹겠느냐. 네. 음식 배달이라고 하는 거는 피자 또는 뭐 차이니즈 푸드 이런 것만 배달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인간이라는 게 한번 편해지면 다시는 좀 불편해지기 어렵고 그것은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유럽 사람 똑같을 그렇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중국의 메이투안이라든지 아니면 네덜란드에 상장되는 테이크어웨이닷컴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로 다시 이제 무대로 옮겨와서 국내에서도 지금 내가 어디에 소비를 하고 있고 어디가 더 성장을 할 것인지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사실 생각을 해보면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있는 종목들은 사실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네. 이미 시장이 알고 성장성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데 거기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러면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향후 시장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떤 업종을 좀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장은 사실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다 할 때는 사실은 수축기가 끝나가는 국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의 저점 잡기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경기의 저점에서 확장기로 올라갈 때쯤에는 사실은 소형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다만 무서운 것은 이게 지금의 저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꾸준히 돈을 쓸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헬스케어. 또는 미디어, 컨텐츠, 인터넷, 모바일 이런 분야는 경기와 상관없이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쪽에 돈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디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지금 헬스케어도 그렇고 인터넷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유망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경기의 저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이 안에서 소외되어 있고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찾는 전략이 경기와 무관하게 내가 지금 그냥 찾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그렇죠. 보세요. 네.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장기 투자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 시장 자체적으로 장기 투자 그리고 그 안에 소외된 종목 찾아보자 말은 쉽지만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래도 유독 좀 좋게 보고 계시는 업종군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현재 헬스케어 업종을 많이 맞아요.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헬스케어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신약 또는 바이오 이런 쪽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맥락에서 비추어 보면 바이오나 신약 같은 경우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가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의사, 박사, 교수님들만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소비를 해볼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제품들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쪽은 향후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질수록 그렇죠. 소비는 늘어나지만 그 제품이 얼마나 소비될지 그리고 이 제품과 경쟁사의 제품이 어느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보고 투자를 네. 집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헬스케어 이제 기기 관련주 그렇죠. 네, 중심으로 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굉장히 젊은 조직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뭐 트렌드에 따라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장기 투자 그래서 소외된 종목들을 찾고 있다. 그럼 지금의 운용 스타일 계속 이어가실 예정인가요? 향후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네. 투자라고 하는 건 저희는 어느 정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방법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은 리스크가 커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의 방법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투자회사를 창업한 이유도 이 방법대로 우리가 좋아서 투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젊은 조직이 조금 나이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방법을 고수할 생각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신입사원들 그리고 인턴 사원들을 계속해서 모집하면서 네. 회사를 여전히 젊은 층이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네요. 사실 이제 젊은 조직이고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액티브하게 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을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기 투자로서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꾸준히 좀 이러한 운용 스타일에 대해서 고수를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소형주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도 지수는 갇혀 있는데 너무 여기서 이제 순환매가 빨리 돌고 바쁜 시장에 이어지고 있어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쉽지가 않고 일희일비하는 장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답답한 개인 투자분들에게 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좀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예금 금리가 지금 1%, 2%밖에 안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1년에 5%, 10%만 벌더라도 상당한 수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일희일비 안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항상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아마 그렇죠. 공부하기가 어려우시죠. 그게 문제인데 제가 딱 하나만 팁을 드린다면 주변에서 유행하는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그런 산업, 그런 테마, 그런 금융상품은 조금 깊이 하시거나 네.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투자를 집행하시는 것이 그렇게만 해도 손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듣고 팁을 생각을 해본 것은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전자결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전자결제 보면은 워낙 이제 많은 이슈가 있어요. 어디서 지분을 팔았다. 무슨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사실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음을 갖고 가기가 내가 이거를 좋게 보고 내가 여기에 돈을 쓰고 있지만 주가는 잘 안 가네. 이런 마음 흔들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 계속 전자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를 들면 전자결제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내가 그 전자결제 뭐 휴대폰 결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 최근에는 계좌이체 결제 이런 것도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트렌드가 내가 돈을 많이 쓰고 결제 방법을 많이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방법이 유지되고 있다면 주가에는 신경 안 쓰셔도 네.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수익 내는데 도움 될 겁니다. 네, 지금 중소형주 투자 전략과 함께 앞으로의 대한 방향에 대해서 또 투자 운용 관련해 이제 계획까지 또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좀 특집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퍼블릭 투자자분 김현준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